서브 이슈입니다. 채권금리 왜 이렇게 오르나? 최근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미국 채권금리의 상승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채권금리가 오를까요? 미국이 하반기에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채권을 찍어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조 달러의 채권을 찍어서 어디서 쓸까요? IRA와 같은 전기차 관련법, 반도체 지원법인 반도체 칩스법 등을 집행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권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사야 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EU 등은 여력이 없고요. 게다가 중국, 러시아, 사우디 등은 반대로 미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미국채를 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RA 반도체 칩스법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만들고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법이니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국은 오히려 미국채를 팔아서 금을 사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미국채를 팔고 있는 중입니다. IRA법이 전기차 등 친환경 신재생으로 가겠다는 취지인데 사우디는 석유를 팔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우디도 네옴시티 등의 건설에 쓰려고 국채를 팔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내다 팔 미국채도 없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달러 자산이 동결되어 앞으로도 달러 자산은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자금은 서방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메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죠. 그렇다면 미국채를 사줄 것은 미국과 우방인 일본, 한국, EU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IRA 반도체 칩스법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어차피 이 돈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한국, 일본, EU, 대만 등등이죠. 물론 미국 자신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됩니다. 리쇼어링으로 미국의 공장이 지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고용 안정으로 인한 소비가 미국의 GDP를 끌어올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에 미국 국채 1조 달러의 자금 조달을 시작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비대칭적인 GDP 성장이라는 그림입니다. 즉 미국이 돈을 찍어 그 수혜를 받는 나라는 성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퇴보를 할 것이라는 그림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국채를 찍어 하려는 의도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등을 아우르는 친환경 테마를 잡고 가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모두 미국이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혜를 미국을 비롯한 한국, 대만, 일본, EU와 공유하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뒤처지게 되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국채 발행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속보치 2.4% 올랐다. 연착륙 기대 속 호조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은 2023년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2.4%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미국은 이번에 채권 발행으로 GDP 상승에 더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리쇼어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용이 줄지 않고 있으며 고용이 줄지 않으니 소비 또한 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조, 소비 쌍끌이로 GDP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대만, 일본, EU 등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만들어진 자금을 미국에서 보조금 형태를 받아 자급으로 송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받은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것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환 평형 기금 채권이라는 것이 있죠. 줄여서 외평채입니다. 이러한 외평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면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달러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평채를 발행하여 이 달러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원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한국에서 만든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외평채 저장하는 수도는 주로 미국의 국채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달러를 주고 한국에서 물건을 사거나 미국 내 공장을 유치했지만 결국 연준의 미국 국채 형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선순환이라는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미국 국채를 팔아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신흥국에 투자하여 투자 소득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길이죠.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IRA, 반도체 칩스법 등으로 미국 내 투자를 할 수 없어 달러를 가져올 수 없는 데다 헝다 사태를 비롯한 중국의 부동산 기업 디폴트로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달러를 받은 나라 GDP가 오를 것이고 달러를 받지 못하는 나라 퇴보할 것입니다. 미국채 발행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연장선입니다.